자, 여러분들이 특수상대성 이론 부분을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알겠죠? 뭔가 이상해요. 현상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뭐 이해하기가 힘들다 또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라고 하니까 풀긴 하는데 선뜻 그 내용이 와닿지는 않는다 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냥 그 방법이 맞아요. 왜 그런지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했든 말았든 나는 일단 시험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땐 이렇게 대답한다,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답을 찾는다 위주로 공부를 일단 해놓는 게 급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해를 더 하고 싶다면은 그게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에서 교과서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관련한 내용들은 나한테 따로 질문하면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개별 질문을 꼭 문제에서만 할 필요 없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것들, 좀 더 알고 싶은 것들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특수상대론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어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어떠한 전제를 가정해서 이러이러한 결론들이 나와야만 한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구조로 돼 있고, 이렇다고 하면 이런 일도 벌어져야 하는데 진짠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실험과 관측으로 이제 확인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것들의 증거라는 것들도, 증거나 이용도 뒤에서 이제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고,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 두 가지 있고 결론에 해당하는 것이 뭐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정도, 뭐 짜잘하게 보면 좀 더 분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전제가 두 가지 나올 건데, 하나는 상대성 원리라고 하고요. 요거의 별명이 뭐 고전적 의미의 상대성 원리 또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도 해요. 자, 이게 구분하는 이유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상대성 뭐식이 나오니까 이게 말이 구분이 좀 안 돼가지고 고전적 의미의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도 하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 theory라고 하고요. 고전적 의미의 상대성 원리, principle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용어 구분은 하는데, 암튼 이건 다른 거다 해야지 되겠고요. 상대성 원리라고 그러면은 어떤 관찰자라는 사람이, 관측자가 등속 직선 운동하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측을 하게 되면 나름 자신의 관측 결과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들이 잘 맞아떨어지도록 계산이 잘 된다 는 과정에서 관측한 관측 결과들은 물리 법칙을 위배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상대성 원리예요.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머리 위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그러면 이게 내가 보기에, 관측하기에 등 가속도 직선 운동하면서 아래로 쭉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오케이, 뭐 그렇게 관측되네 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굉장히 빠르게 달리면서, 굉장히 빨리 달리는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뭐 시속 수백 킬로미터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있지 하면서 실제로는 비행기 타고 사람이 막 움직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머리 위에서 물체를 놓고 나름 손을 밑에다가 놓은 다음에 자연스럽게 손을 놓기만 한다면 물체는 또 아까처럼 내 몸을 통해서, 몸을 따라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이 될 거다. 그런데 실제로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위에서 물체 놓으면은 그 물체도 어느 정도의 비행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속도로 이렇게 가면서 떨어지긴 하는 거죠. 소위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었을 텐데,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지한 사람이 보기에 포물선 운동 하는지 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건 그 사람 관점이고, 내가 보기에는 물체가 아래로 쭉 떨어진다. 중력 받으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서 봤을 때도 이게 중력 받으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겠지 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아, 이럴 때는 중력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도 이렇게 나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사실 갈릴레이는 뭐라고 그랬었냐면은, 갈릴레이는 땅바닥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아래로 떨어진다. 무겁건 가볍건 같이 떨어진다. 뭐 그렇기도 하지만 같이 그냥 아래로 떨어진다. 그런데 배 위에 맨 꼭대기에서, 마스트 위에서 물체를 배가 가만히 있을 때 떨어뜨리면은 돛대 따라서 물체가 떨어져야 되는데, 바다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배 위에서 물체를 놓으면 물체가 떨어지는 와중에 배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같은 위치에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갈릴레이가 얘기할 때는 배가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다면은 똑같은 행위라면 같은 결과가 해당하는 관측자에게는 또 나타나야 된다라는 식으로, 갈릴레이 때는 당연히 비행기 없었으니까 배에서 물체를 떨어뜨리는 걸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지문에서는 갈릴레이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또는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상대성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아, 그걸로 했지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요건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도 그렇게 어렵게 들리지는 않는데, 문제는 전제 두 번째 광속불변의 원리입니다. 자, 광속불변의 원리라고 그러면은 일단 용어 그 자체를 그대로 해석만 하면은 광속, 빛의 속도는 불변,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다라고 잘못 들릴 수도 있는데, 빛의 속도는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원리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이 안에 숨겨진 뜻들을 살펴봐야지 되는데, 먼저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틀렸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빛은 진행하는 속도가 매우 잘 변합니다. 빛은 그냥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관찰자의 등속 직선운동 다 됐고, 가만히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 빛이 진공 중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C라는 속도라고 상수값을 쓰는데, C라는 속도로 퍼져나가는 걸로 보여요. C 값은 약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 약 3억 미터/s라고 해요. 미터/s입니다. 킬로미터 아니에요. 3억 미터/s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진공 중에서나 그렇지 빛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수조 속에서, 물 속에서 진행을 하거나, 내가 유리 도막, 이런 거, 유리 큐브 같은 걸 놓고 여기에서 빛이 통과를 하게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점점 느린 속도로 통과하는 게 관찰이 돼요. 이때는 3억 미터/s인데 이때는 뭐 2억 미터/s, 이때는 1.5억 미터/s, 이런 식으로 진짜로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정말 이런 일은 거의 없기는 한데, 정말 극단적으로 어떤 아주 신비한 물질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다 빛을 이렇게 통과시키면, 빛 통과시키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손전등 쏘면 빛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정말 특이하게 생긴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빛을 통과시킬 때는, 잘하면 그 빛이 쭉 통과하는 모습이 아주 느리게 되면 이렇게 통과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물질은 물론 없긴 하지만, 지금까지 그런 정도로 느리게 만드는 건 없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빛의 속도는 대단히 많이 변할 수 있다. 요걸 좀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의 속도는 아예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숙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광속불변의 원리의 제대로 된 설명은, 광속불변의 원리, 뭔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그 말이 생략돼 있어요. 다른 데서 진행하는 빛은 안 되고요.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은 그 속도를 측정을 할 건데 그 속도에 대해서 누가 관찰하든 관찰자나 그 빛이 어디에서 나왔든 광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변하지 않고 C 약 3억 미터 퍼 세크로 관찰이 항상 된다는 원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 광속불변의 원리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기서 공을 던지네, 무슨 내가 지나가면서 활을 쏘는데 자동차에서 또 활을 쏘네 하는 예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예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광속불변의 원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피칭 머신이 있어요. 이렇게 야구 연습할 때 공 이렇게 툭툭 튀어나가는 그 기계입니다. 이 기계에서는 앞으로도 뒤로도 공을 쏠 수 있는데 이 기계의 능력이, 이 기계의 성능이 공을 시속 100km로 앞으로든 뒤로든 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 공을 쏘는 거를 내가 정지한 상태로 보게 되면은, 관찰자가 정지한 상태로 보면은 여기서 나가는 공이 시속 100km, 왼쪽으로도 시속 100km 이렇게 날아가는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러는데 정지한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관찰자 B는 이렇게 합니다. 얘는 오른쪽으로 막 달려가면서 이걸 봐요. 오른쪽으로 20km/h로 달려가면서 공을 쏜 다음에 내가 관찰하는 공들의 상대 속도가 얼마인가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쏜 공은 B가 보기에 상대 속도가 얼마로 보여? 상대 속도 80km/h로 보이겠죠? 공이 100으로 가는데 20으로 따라가니까. 뒤로 쏜 공은 100으로 가는데 나는 20으로 가니까 상대 속도로서는 120 비율로 멀어지는 걸로 보이겠죠? 상대 속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 120km/h로 보이겠다. 오케이.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지한 관찰자 A가 또 볼 건데, 이번에는 이 기계를 자동차 또는 수레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걸 움직이게 하면서 역시 작동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수레, 자동차는 80km/h로 달려가고 있어요. 자동차 웽 달려가는 데에서 기계를 또 작동시켰더니 앞으로도 공을 쏘고 뒤로도 공을 쏠 거예요. 기계의 성능상 이 기계로부터 100km로 공을 쏘게 될 건데, 그러면 A라는 정지한 관찰자가 보기에 이미 앞으로 80으로 가는 이 차 위에서 또 100으로 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공의 절대 속도, 지면에 대한 속도는 180으로 보이겠네. 그죠? 그리고 앞으로 가면서 뒤로 100으로 쏜 요 공 같은 경우에는 뒤로 내가 보기에 20km/h로 날아가는 것으로 보이겠다. 자, 이게 뭐냐면 똑같은 상황을 정지한 사람이 공의 속도를 관측을 했을 때 움직이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사람이 같은 물체에 대해서 내가 본 상대 속도를 관측을 할 때, 한 명 가보니까 한 명 움직이니까 상대 속도는 당연히 다르게 측정이 돼야 될 겁니다.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 똑같은 관찰 대상의 속도가 다른 것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뭐야? 관찰자는 하나인데, 관찰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 공이라는 것을 던질 출발점이 원래 움직이고 있다면
여기에서 쏜 물체는 절대 속도가 다르게 측정이 돼야 되겠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것을 이제 빛에다가 대응을 시킬 건데, 자, 이 공간이 진공 공간이에요. 자, 진공 공간에서 이런 걸 봅니다. 여기 전구에 불을 켤 거예요. 전구에 불을 켜면 전구에서 나온 빛이 여기저기 막 퍼져나갈 건데, 이런 빛들을 전구로부터 3억 m/s C라는 속도로 쭉 퍼뜨려 나갈 겁니다. 진공에서 빛은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오른쪽으로 C라는 속도, 왼쪽으로 C라는 속도로 나간 빛만 봅시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것들을 A가 역시 3억 m/s로 가는구나 보고 있는데, 여기 B라는 사람이 무려 오른쪽으로 1억 m/s로 움직이면서 저 빛의 속도를 상대적으로 측정할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3억 m/s로 가는 것을 1억 m/s로 따라가면서 보면은 상대 속도는 2억 m/s가 나와야 되는데, 빛이 진공 중에서 움직이는 이 속도를 B가 따라가면서 봤을 때 2억이 나오는 게 아니라 B가 보기에도 상대 속도가 3억 m/s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상대 속도가 3억 m/s라고 보인다. 또는 가만히 있는 전구에서 왼쪽으로 C 3억 m/s로 보낸 것을 B 오른쪽으로 1억 m/s로 달리는 사람이 보기에 상대 속도는 4억 m/s로 나와야 될 것만 같은데, B가 보기에 빛이 이렇게 진행하는 그 속도 자체가 또 3억 m/s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광원이 가만히 쏜 빛에 대해서 A 또는 B라는 가만히 있는 움직이는 관찰자가 보기에 나에 대한 상대 속도가 항상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대각선이든 C라는 속도로 보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계속 상대 속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측정한 요게 상대 속도라는 거, 요것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관측이 됐으니까 아마 실제 속도는 3억이었을 거야. 이걸 보정을 해준 값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 비유를 하자면은 이번에는 그 전구가 오른쪽으로 1억 m/s로 움직이면서 또 빛을 3억 m/s로 쏘았다고 하더라도, 3억으로 쏘았다고 하더라도, 달려가는 데서 또 쐈으니까 4억, 달려가는 데서 뒤로 쐈으니까 2억,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요것도 또 3억 m/s로, 움직이는 광원에서 뒤로 나간 빛도 또한 3억 m/s로 똑같이 보인다. 광원의 움직임 여부와도 상관없이 내가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을 봤다라고 하면 그 속도는 어느 방향으로든 대각선 앞뒤 다 필요 없고요. 3억 m/s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광속불변의 원리예요. 결론, 여러분들이 어지간한 문제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뭐에서 나왔든 누가 보든 어떻게 움직이면서 보든 그 사람이 측정한, 누구누구가 측정한 빛의 속도는 얼마인가요? 물론 진공이어야 됩니다. 빛의 속도는 얼마로 측정되나요? 그랬을 때는 C 약 3억 m/s요 라고 그냥 대답하면 됩니다. 상황은 복잡하게 나올 수 있는데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헤드라이트를 쐈다, 지나가는 우주선에서 레이저를 앞뒤 양쪽으로 쐈다, 말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빛의 속력 자체는 3억 m/s라고 해야 된다라고 항상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광속불변의 원리이다. 자, 광속불변의 원리까지 했으면 사실은 특수상대성 이론은 끝났어요. 이거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아니 잘 생각하면 이런 일도 나와 하는 건데,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또
추가적으로 외워주자 하는 겁니다. 66쪽에 보면 특수 상대성 이론 그래가지고 마이컬슨 몰리의 실험 나오긴 하는데 요거는 에테르의 존재성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뭐 실험을 좀 했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고, 자 밑에 특수상대론의 가정 1번 상대성 원리 모든 물리 법칙은 관성좌표계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유 말이 어렵게 나와 있네. 말이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앞에서 얘기한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무관하게 물리 법칙 자체는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적용된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고, 이 두 번째 광속불변의 원리 진공 중에서의 빛의 속력은 광원 또는 관찰자의 아닌데 관찰자의 운동과 무관하게 C 약 3억 m/s로 3 곱하기 10의 8제곱m/s로 관측된다 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가정이다 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결론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첫 번째로 일단은 시간 지연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뭔가 시간이 지연된다, 늦어진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간다 라는 뜻인데, 요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책에서는 다른 예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못 쓰냐? A라는 사람이 정지해 있는데 출발점에서 B라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전등을 하나 갖다 놓을 거예요. 전구. 그래서 여기서 빛이 나올 겁니다. 빛이 나올 건데 B라는 사람이 무려 1억 m/s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고 전구에서 나온 빛은 당연히 3억 m/s로 갈 수 있는데 A가 얘들을 가만히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발 그랬더니 빛도 B도 막 이렇게 달려갑니다. 달려가기를 3초 동안 달려봐라 라고 할 거예요. 3초 동안 열심히 달려가세요 했더니 3초 후에 A가 보기에 계속 이렇게 됩니다. 3초 후에 B는 3억 m만큼 왔을 것이고 1억으로 3초 동안이니까 3억 m/s 왔을 거야. 3억 m 왔을 것이고 원래 3억 m/s로 진행하는 빛은 9억 m만큼 도착을 해 있겠네요. 여기 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A는 이런 생각합니다. 3초 동안 물체가 빛이 B에 대해서 6억 m 먼 곳에 6억 m만큼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A의 생각입니다. 3초 동안 둘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3, 9, 6억 m가 멀어졌으니까 B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는 2억 m/s가 된다라고 A는 생각을 해요. A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달려가던 B한테 물어봅니다. 야, B야, 열심히 달리기도 했지만 B 너 지나가는 빛 봤지? 지나가는 빛 되게 빠르지? 엄청 빨라. 지나가는 빛을 B 네가 봤을 때 상대 속도가 얼마로 나오디?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보기에는 얼마나 너보다 빠르게 움직이디? 라고 물어봤더니 B가 대답해요. 3억 m/s요 라고 그래요. 자, 이게 광속불변의 원리죠. 내가 보기에는 상대 속도가 2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움직이는 관찰자에 대한 빛의 상대 속도가 실제로 얘가 움직이면서 빛의 상대 속도를 관측을 해봤더니 3억 m/s로 나왔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A가 물어봅니다. 야, 니네 거리가 6억 m만큼 같이 있었다가 6억 m 거리가 벌어지는 데에 3초가 걸렸으니까 3분의 6억 하면 2억 m/s 상대 속도지 라고 그랬더니 B가 그래요. 그래,
빛은 나하고 같이 출발했는데 얘가 빨라서 6억 미터의 거리 차이가 나더라고. 6억 미터 거리 차이가 나더라. 그런데 그 6억 미터의 거리 차이가 날 때까지 2초밖에 안 걸렸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2분의 6억 하면 3억 미터 퍼 세크지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될 때까지 A가 보기에는 3초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나의 시간은 3초가 흘렀는데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이 될 때까지 B의 시간은 2초밖에 안 흘렀다라고 해버리면은 같은 6억 미터에 대해서 시간이 3초, 2초 나누는 값이 달라지다 보니까 3억 미터 퍼 세크로 나오던데 뭔 소리야? 2초는 또 뭔데? 3초지. 아닌데 내가 시계 보면서 갔는데 2초 걸렸는데 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광속불변의 원리를 왜 그렇게 되는가? 누가 보기에도 운동 상황에 무관하게 왜 빛의 속도가 똑같게 결정되는가, 관측되는가 해봤더니 이런 상황을 얘기할 수 있더라. 나의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와 내가 나이 먹는 속도와 B, 움직이는 어떤 관찰자, 사람, 관성계가 가지는 시간 흐름의 속도라는 게 서로 다르더라. 얘는 3초만큼 시간 지날 동안 얘는 2초밖에 안 지난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더 천천히 가게 된다. 시간 지연, 뭔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건데 정지한 사람에 비해서 운동하는 사람의 시간이 더 잘 안 간다. 천천히 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초, 3초 그러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A하고 B가 둘 다 10살이었다가 A는 30살 더 먹어가지고 40살이 되었을 때 아이고 시간이 30년이나 흘렀네 그랬을 때 그 시간 동안 계속 빨빨거리고 움직이던 B는 10살에서 20년만 더 늙은 30살밖에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계가 고장나거나 작동상 오류가 생기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실제 시간 자체가 되게 신기하죠. 똑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인데 나는 가만히 있고 얘가 움직인다라는 사실만으로 시간이 다르게 흘러가는 되게 희한한 현상이 우리 우주가 있고 되게 특별한 우주가 있어서 여기랑 저기는 시간이 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렇게 마주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움직인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게 특수상대론인데 여기까지는 이상하긴 해도 그래도 이해는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부해 본 사람은 이 다음에 진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냐면 자, 여러분들 학생들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있죠. 자, 내가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측정하기에 우리가 아주 정교한 시계, 틀리지 않는 시계가 있다 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 10초가 흐르는 동안에 나도 시계를 차고 시작해가지고 나도 막 이렇게 달려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시계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의 시계가 0초부터 시작해서 10초가 될 때까지 내가 쭉 달려가 보면은 그때 동안 나의 시계는 0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8초만큼 경과를 할까요? 12초만큼 경과를 할까요? 여러분들이 있는데 내가 같이 0초 맞춰놓고 나만 움직인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10초만큼 흘러갈 때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가니까 8초만큼의 시간이 갈 것 같아요. 8초만큼의 시간이 갈 것 같은 이유는 정지한 사람들보다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내가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야, 니들 시계 10초만큼 될 때 동안 내 시계는 12초만큼 경과했는데? 라는 주장을 내가 해요. 왜요? 특수상대론에 의하면 움직이는 물체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시간은 정지한 사람보다 천천히 가기 때문이야 라고 나도 대답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움직였잖아요. 그럴 때 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는 니네들 이쪽으로 움직이던데? 라고 그래요. 선생님 뭐 달려가면서 뭘 움직였다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정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정지해 있고 니네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걸로 보여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 시간이 12초 흐르는 동안 여러분들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니까 10초밖에 안 흐른 것처럼 결론이 나왔어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자, 학생의 주장 1번하고 나의 주장 2번 중에 뭐가 타당할 것 같아요? 뭐가 맞는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진짜로 앞에서 발발발발발발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고 니들이 집단으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움직이는 니네들 시간이 천천히 가야지 라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자, 2번 주장이 그거라고. 자, 1번, 2번 누가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맞는 얘기를 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니, 가만히 있고 움직이는 거지 가만히 있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이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가만히 있고 니들이 움직인다라는 걸 내가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은 먼저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금 가만히 있다라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죠. 책상과 의자는 건물 바닥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거죠. 그 건물 자체는 지표면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지표면이 가만히 있니? 우리 지구는 건물이 박혀있는 그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 자체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건물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는 뭐야? 나는 뭐야? 그렇게 움직이는 지표면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야?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나 무빙워크에서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발발발발발발발 이렇게 달려가야 되듯이 나는 움직이는 지표면 상에서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정지해 있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맞죠? 그죠? 정지한 사람보다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간다라 그러면 내 말이 맞는 것처럼 갑자기 또 바뀌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표면에 대해서 돌아가는 지구에서 뭐 이렇게 역주행을 한다고 해서 그럼 나는 가만히 있는 거냐? 그건 어찌 보면은 태양에 대해서 가만히 있거나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도 완전히 온 우주에서 내가 진짜로 가만히 있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다. 태양도 실제로 움직이고 우리 은하도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말 자체는 맞는데 정지한 관찰자에 비해서 운동하는 관찰자의 시간은 천천히 가기는 하는데 누가 정지했는지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지 상태를 언급할 수 없다. 이걸 정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겨요.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말도 맞고 여러분들이 정지한 것도 맞고 어떤 관점에서는 내가 맞기도 해요. 내가 정지한 게 맞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움직이고 또 다른 사람이 정지해 있는 거기도 또 합니다. 요렇다라는 말은 맞는데 그러면 정지한 게 누군데? 라는 걸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절대 정지라는 건 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관찰자였을 때 관찰자 개별로 스스로가 정지해 있다라고 하자. 그냥 그렇게 하고 그 논리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보기엔 여러분들이 정지해 있고 내가 움직이는 거고, 내가 보기엔 내가 정지해 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얘도 움직이고 나도 움직이고 자기가 정지해 있고 라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누가 정지해 있다, 누가 움직인다 라는 개념이 관측자마다 그냥 다 제각각이다 라고 해버리는 것이 상대성 원리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상해져요. 내가 보기엔 여러분들의 시간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기엔 내 시간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보다 우리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걸로 보이면서 우리끼리는 또 시간이 똑같이 흐르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건 문제가 안 된다. 서로 관찰자마다 시간이 경과하는 속도가 매번 다르게 해석되는 것은 요거는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최초에 상대성 이론이 발표가 됐을 때 사람들이 다들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라고 반응을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10초 경과할 때 학생 입장에서는 나는 8초만큼 시간이 흐르고 내 입장에서는 학생이 10초만큼 경과할 때 나는 12초만큼 시간이 경과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하면은 학생 10초 흐른 동안에 너도 10초 흘러 라고 보이기도 해요. 속도를 잘 맞춰주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라는 것이 일단은 특수상대론의 첫 번째 결론, 시간 지연 효과다. 시간 지연 효과가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동시성만큼 어렵기도 한데 시간 지연 효과가 상당히 까다롭다. 자, 여러분들은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이쪽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개별 질문을 통해 보충 설명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는데 일단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1차 목표는 시험 문제를 제대로 푸는 거다라고 한다면은 정지한 상태에서 운동한 사람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 거야. 잘 안 늙는구나. 근데 절대적인 정지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관찰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가 움직이는지가 그때그때 바뀐다고 생각을 하자. 그 각각이 개별적인 사실이며 그랬을 때 서로 시간이 내가 보기엔 네가 느리게, 네가 보기엔 내가 천천히, 제가 보기엔 뭐 이상하게 결론이 다 다르게 나오는 그런 해석들이 상충해서 문제가 생길 일은 없다라고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다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수상대론에 처음에 도입할 때 최초 걸림돌 시간 지연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봤는데 그렇구나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구나. 그렇게 어려운데 최대한 이렇게 문제 접근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빨리빨리 이해할 수 있는 식으로 한 다음에 문제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할게요.